우리가 조심해야 할 코인,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코인, 오늘 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이 차트를 보고 매매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를 것 같은 차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 차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라는 정의는 대체 누가 내린 걸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캔들 차트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양초의 모양과도 같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고, 우리는 캔들 차트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두가 이 캔들 차트를 보고 매매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투자자들이 5명 이상 혹은 6명에서 7명들이 캔들 차트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우리가 캔들 차트를 고집해야 할까요? 혹은 10명의 투자자들 중에서 10명의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는 바 차트를 보면서 매매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어떤 차트를 봐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가는 차트를 고르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보조지표에는 거래량, RSI, 파동, 일목구름 혹은 여기 없는 채널, 매물대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DMI, ADX, 바이너리 웨이브, TSF처럼 처음 들어보는 보조지표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캔들 차트를 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라인 차트가 아니라 캔들 차트를 보고 매매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보조지표 역시도 복잡하고 어려운 지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표를 보는 게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최대한 어려운 지표를 사용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당연히 많이 쓰는 일반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내 결정이 틀렸다라고 해도 보조지표의 오류라고 표현하는 페이크 무빙 역시도 일반적인 지표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더 높은 확률로 매매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어려운 지표를 공부하다 보면은 차트를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문적인 접근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업비트에서는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게 가장 높은 확률로 매매 성공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트코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알트코인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다시 물을 타야 할지, 언제 우리가 익절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2번, 3번 돌려보시면서 투자에 도움받으시면 정말 투자에 맞는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6월 27일에 비트코인 대장코인 매매법이라고 잡아드렸던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4만 6,500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잡아드렸던 기준이 거래량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상승이 나올 때 이미 매집이 끝난 뒤에 올라가는 그 상승에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고, 자칫 눌렸을 때 다시 매수했다가 그 반등분을 노려보자 라고 했다가는 그 눌림세가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그 양봉 캔들에서 나온 거래량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제가 과거 코인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 자, 솔라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랐던 이 자리, 자, 이때가 솔라코인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200% 넘게 상승분이 나왔던 구간인데, 이때도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 직전에 저점 자리는 깰 수 있지만 양봉에서 나온 지금의 이 거래량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양봉에서 터졌던 지금의 양봉 거래량 자리를 깨고 내려면 이 자리는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솔라코인 말고도 디센트럴랜드 과거 차트도 동일합니다. 이때가 23년도 1월달인데 저점부터 고점까지 최대로 195% 반등분이 나왔던 구간에서도 양봉에서 나왔던 지금의 양봉 거래량 자리, 자, 여기서도 크게 눌려는 주지만 양봉 거래량 자리를 깨지 않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반등이 나와줍니다. 앱토스 코인도 23년도 1월달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때는 좀 많이 올라졌는데 480% 정도 반등분이 나와줬을 때도, 자, 이때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직전에 저점 자리는 깨고 내려올 수 있겠지만 양봉에서 어떤 지금의 양봉 거래량 자리를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알트코인은 매집이 끝난 뒤에 올려주게 되면은 이 거래량 자체를 키우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 거래량 안에서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에서 거래량 없이 올려주는 그 캔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양봉 자리를 깨고 내려온 코인들은 어떨까요? 자, 지금의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썬더코어도 지금의 차트에서 7월 11일에 나왔던 양봉 캔들,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양봉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 자리는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지금처럼 크게 반등문이 나와주어도 캔들이 윗꼬리를 달아주고 내려온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고, 썬더코어가 과거 차트도 보면 지금 윗꼬리를 달아준 자리가 과거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자리입니다. 자, 23년도 4월 28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이고, 만약에 썬더코어가 추가적인 반등문이 나와주면서 이 양봉 자리, 자, 양봉 자리랑 더 넘는 이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을 이 위로 올려놓지 못했을 때는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매수해서 매도를 못하고 물렸더라도 이 라인 위로 올려놓지 못한 데로 가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을 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는 6월 27일에 비트코인 캐시 추가 반등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 반등 이후에 7월 5일에 지금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제가 브리핑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혹시라도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물을 타기보다는 반등해서 손절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3% 정도 구간인데, 적어도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했다면 이런 손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자, 지금 업비트에서 상승분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리퍼리움도 동일합니다. 자, 리퍼리움도 양봉했었던 지금의 양봉 거래량 자리를 깨지 않고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고점을 넘겨주었음에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고점 자리를 넘겨줬지만 거래량이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리플이랑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리플 코인도 과거 차트를 보면은 23년도 3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리플 코인이 플러스 23% 반등분이 나와줬지만,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올려주는 이 자리에서 이 거래량을 넘기는 캔들이 나오지 못했을 때는 그 상승분이 그리 크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코인들이, 자, 썬더 토큰처럼 추가적인 반등분 나와주고 계속해서 윗꼬리 달아준 코인들, 거래량이 텄던 양봉 자리를 이탈한 코인들 말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중에서 최근에 바닥부터 올라온 지금의 차트에서 거래량이 터뜨렸던 지금의 양봉 자리를 깨지 않은 코인들,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분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익비로 따진다면 지금 자리부터 이 양봉에서 나왔던 저점 자리까지가 될 것 같고, 메타듀온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동일합니다.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코인들 위주로 좀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아크처럼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양봉 캔들에서 지금의 이 캔들 자리 밑으로 캔들이 빠졌을 때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저항받고 윗꼬리를 달아주는데, 썬더 토큰처럼 이 양봉 자리를 뚫고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하락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검정색 선이 21선입니다. 일본 캔들 안에서 21선 위에 있는지 혹은 21선 아래에 있는지 그 추세를 결정질 수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걸 좀 한 번 더 좀 팁으로 좀 전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브리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